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란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부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붙은 빈대가 하나도 아닌 몇 마리나 있었는데요.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그 빈대들은 바로 시댁 인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만 그런 것 같더니 갈수록 빈대가 더 많아져서 제 친정까지 접근해 득실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징그럽게 붙어있던 시댁 빈대를 없애버리고 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어릴 때부터 여유로운 형편에서 자랐다 보니 늘 부모님이 사람 앞에서 돈 계산하지 말고 살라고 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라도 함부로 허용해줘선 안 되겠다는 걸 배웠네요. 오로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파렴치한 집까지 버리면서 이혼하고 온 그날 일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새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직장에 가니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묻거나 그런 일이 많아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치 보게 되는 시점이 와서 아유, 그럴 바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월급 생각은 크게 안 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주식 같은 걸로 돈을 불리는 걸 가장 싫어하던 분이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꾸준히 일할 곳이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찾아가면 그 일이 쌓여서 돈이 저절로 따른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과 인사 갔을 때도 연봉이 얼마인지, 집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등은 딱히 묻지 않으셨고요. 그저 이 말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나이에 돈이 많은 것도 불행한 일이야. 내가 신혼 때 생각해보면 말이다. 그 통닭 한 마리가 뭐라고. 집사람이랑 둘이서 돼지 저금통에서 돈 모으고 통닭 먹는 날만 기다리고 그랬는데, 아이 그런 행복은 돈이 많아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지. 지금 사 먹는다고 그 맛이 날 것 같아? 절대 아니란다. 그러니까 너희도 차근차근 모아서 집도 늘려나가고 하나씩 바꾸면서 잘 살아봐.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가 모아둔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살고 모아서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혹시 자네 주식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게 결혼 전에는 욕심이 나서 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안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돈에 시간 묶이고 발 묶여서 살질 않나. 은행에 돈 모아놓은 사람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성실하게 쌓아가는 게 중요해. 자네가 10년, 20년 일하면서 늘어가는 월급과 능력이 중요한 거지. 당장 얼마가 버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꼭 명심하게 놔. 그리고 내가 일부러 고생하라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네. 그건 알아주게. 그럼요, 아버님. 오랜 뜻이라고 이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알아요. 아빠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같이 위기도 넘고 다르게 살아온 생각도 맞춰봐야 한다고. 아빠 말대로 그렇게 잘 보내볼게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큰 욕심 없이 조금씩 조금씩 서로 월급을 모아 늘려가는 재미를 더 느끼려고 했죠. 아버지도 지금 이 경험이 노후까지 버틸 수 있는 자산이라면서 초반부터 우리 많이 도와주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일 잘한 일이 친정에서 큰 도움 안 받는 거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차부터 초반엔 고분고분하게 아버지 말을 받들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툴툴대는 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 무슨 소리야? 뭐라고 했어, 아빠한테? 아니, 어제 아버님 뵈러 갔을 때 양말에 구멍이 엄청 크게 났더라고. 근데 아버님이 그걸 보셨는데도 집 가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왜 이런 거 보면 안쓰러워서 용돈 같은 것도 좀 쥐어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와, 근데 끝까지 지갑 열 생각을 아예 안 하시더라. 참나. 요즘 양말 구멍 날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은 왜 우리 집 갈 때 그런 점검도 안 하고 가? 그리고 당신 왜 갑자기 그런 걸 기대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아빠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산 게 미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땐 초반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정식으로 이 집안 식구 됐잖아. 한 번은 시원하게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아버님 성격에 딸 고생시킬 분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 대체 언제일까? 내 기억으로는 점수 깎일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 내가 뭐 싫어할 만한 행동했어? 괜한 기대 말라니까. 그리고 난 우리 힘으로 해내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물론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솔직히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시댁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여지도 안 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 정년퇴직하고 그 돈 아껴가면서 사는 실정인데 우리가 너희 결혼자금 보태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괜히 나중에 돈 없다고 앓는 소리 하느니 우리가 그냥 이 돈 갖고 잘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네, 저희 아버지도 둘이서 알아서 잘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부족하더라도 저희 모아둔 돈으로 예산 맞춰서 잘 준비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아버지가 하나도 안 도와주시겠다. 그러시디? 집이 좀 산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때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봐야 한다고요. 돈 관리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리고 모아가는 거라고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참 묘하게 일그러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본심하고 다른 말을 하려니 그랬던 모양입니다. 시댁에서도 아무 도움을 못 주게 생겼다는데 친정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죠. 그러니 무슨 말을 더 못하시더라고요. 아이, 우리도 그게 참 걱정이었어. 내가 너 만나면 그 말 하려고 했다. 아니, 내 아들 성실하게 산 애가 괜히 집안 좋은 데 장가 가서 도움 좀 받았다고 기도 못 펴고 살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이, 차라리 잘 됐네, 잘 됐어. 서로 이렇게 되면 공평한 거잖아, 응? 우리가 굳이 눈치 보고 그럴 필요도 없고. 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만 어머니 말 듣고 보니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문제긴 하네요. 돈 문제로 그 사람 눈치 보게 하고 그럴 일은 없도록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둘이 잘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싹 다 생략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지. 싹 다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 생략해도 된다는 말이 막상 겪고 나니 서운할 정도더군요. 물론 값비싼 예물은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오래 간직하고 있던 이 반지라도 하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정말 남일처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친정에서는 사이사이에 돈 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좀 더 보태라 하시면서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엄마는 남편 시계 좋은 걸로 하나 바꾸라면서 신혼여행 비용에 보태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까지 다 다녀와서 보니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 혼자 삭히려고 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도 괜찮은 척 했죠. 그런데 결혼 직후에 아무것도 안 해준 시댁에서 갈 때마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때서야 그 집안의 빈대근성을 드러냈던 거죠.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된 게 부잣집으로 장가간 티가 하나도 안 나네? 말만 부잣집이라니까. 여태 뭐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버님 사업 잘 되는 거하고 나랑은 관계 없대도 그래. 오빠 바보야?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 우리 집안에서 누가 잘 된다고 생각해봐. 오빠가 아직도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콩고물이 아니라 콩가루도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라고. 나는 사람들이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아유, 이젠 말도 안 꺼낸다. 내 친구는 몇백씩 하는 가방도 받고 사돈이 뭐 별장까지 내줘서 휴가 때마다 거기 가서 놀다 온다던데. 아유, 이래서 있는 집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니. 그러게 내 친구 중에서도 새언니가 좀 잘 사는데 맨날 쇼핑 갈 때마다 불러내서 뭐라도 하나 사라고 그렇게 챙겨준대. 근데 그런 것도 다 딴 세상 이야기지 우리한테는. 에휴, 나 같으면 이런 듬직한 사위 얻었으면 뭐든 믿고 맡기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겠다. 참 희한해 희한해. 아들도 없는 집에서 왜 그러든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가면 잘해주시기는 해. 맨입으로? 돈 안 드는 건 못들 못하겠냐? 그럴 때마다 전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들어주고 서로 따지기 시작하는 게 더 피곤할 것 같았죠. 그런데 좀처럼 말 돌려서 할 줄 모르는 아가씨는 항상 절 볼 때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언니, 이쪽에 안마의자 하나 두면 좋지 않겠어요? 저번 주에 엄마하고 백화점 갔다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 여기 딱 앉아서 TV도 보고 그러면 좋긴 하겠다. 하긴 요새 이게 없는 집이 없다면서. 아이, 또 내 나이에는 주방에서 조금만 일해도 이 무리가 되니까 자주 풀어주고 그럼 너무 좋지. 내 친구들도 없는 애가 없더라고. 엄마, 이런 건 생일 때 며느리가 선물해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백화점 갔을 때도 어버이날에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그랬잖아. 아, 엄마 생일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생일 선물로 미리 하면 되겠다. 언니, 어때요? 괜찮죠? 아주 대놓고 제 앞에서 사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보너스 나오면 어머니 뭐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생신 지나서 그 돈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좀 기다려 보세요. 오빠 보너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도 없는데 이게 자리만 차지하고 나중엔 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 모아서 나중에라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갖고 싶어 한다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어요? 여보, 들었지? 내가 적금 타면 바로 사드릴게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아유,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다. 생각해보니 집만 좁아지겠어. 이런 게 연중 행사로 한두 번이면 모를까 집에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좋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적당히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면서 쳐냈지만 신우이는 여기서 더 선을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 호텔 케이크나 사 먹을까요? 우리 엄마도 입이 고급이라서 그런 건 좀 달아도 잘 먹거든요. 내 친구 부잣집 새언니는 그런 걸 아무나 해도 아닌데 먹어보라면서 막 사다 준다던데. 아, 그래요? 아, 저도 그런 건 잘 몰라서. 왜 몰라요? 아니, 언니는 잘 살아도 호텔 다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나? 아, 근데 언니가 미리 그런 것도 알아서 준비하면 좋은데. 내가 말 안 해주면 언니가 그런 걸 잘 못 챙기더라고요. 결혼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버릇한 게 습관이 됐나? 아, 뭐, 근데 그런 게 비싸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럴 땐 저도 지지 않고 대꾸를 했죠. 어머, 그래서 아가씨가 사겠다는 거죠? 몇십만 원밖에 안 하니까. 에? 저보고 사라고요? 아유, 아가씨 입으로 얼마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사는 거였어요? 몰랐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일이 많으면 그날도 출근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걸로 하죠. 그럴 때마다 사이에 낀 남편이 이 상황을 수습하곤 했습니다. 아니, 만날 때마다 이런 걸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짜증났지만 저한테 뭘 그렇게나 바라는 게 많은지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챙기기 싫더라고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단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휴, 내가 그날 가서 사올게. 그리고 호텔 이름값 때문에 그런 게 괜히 더 비싸기만 하지 별반 다를 것도 없어. 아,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아, 누가 비싼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렇대? 언니가 그거 사오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알려준 거잖아. 아, 진짜 뭘 알려줘도 듣지를 않아. 언니는 우리 식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좀 높여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럼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죠. 다짜고짜 저한테 얼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사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크리스마스 맞춰서 준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저도 당연히 그러자고 했죠. 그리고 저도 몇십씩 하는 케이크 아무렇지 않게 사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헛돈 쓰는 편도 아니고요. 항상 본전도 못 찾고 힘없이 꼬리를 내리는 건 시어머니와 아가씨였습니다. 아니, 이 낡아빠진 집에서 호텔 케이크만 먹는다고 뭐 고급이 되나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이런 꼴 당하기 싫어서 남편하고도 월급을 각자 관리하기로 했었어요. 괜히 제 눈치 봐서 식구들 못 챙겨준다느니 그런 말 듣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생활비만 절반씩 같이 내면 된다고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남편도 여기서 더 할 말은 없었을 겁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기어코 제 지갑을 열려고 하는 게 너무 얄미웠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소박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늘 시댁만 갔다 오면 남편과도 싸움이 이어졌죠. 당신은 한 번을 못 참고 그렇게 쏘아 붙여야 속이 시원해? 따박따박 말 한마디 안 주고 다 하니까 속 시원하냐고. 이기니까 좋냐고. 이기고 말고가 어딨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준 것뿐이야. 사람 인색하게 구는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노릇도 안 하는 사람 만드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좋게 부탁하면 얼마나 좋아. 난 시댁 갈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빼내려고 억지 쓰는 걸로밖에 안 보여. 아, 누가 당신 돈을 빼낸다고 그래. 그래서 돈 나갔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우리 식구를 도둑 취급까지 할 수가 있어? 그 말 안 나오게 생겼어? 갈 때마다 돌려서든 대놓고든
뭐 해달라는 소리 안 나온 적이 없잖아. 당신도 식구라고 무조건 감쌀 게 아니고 편하게 밥 먹고 좋게 온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리고 왜 우리 집에 뭘 바라는 게 그렇게도 많은 건데? 응? 저는 시댁에 가서 뭐가 갖고 싶다면서 넌지시 바라는 듯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듣고 넘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유독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건 우리 집안에서 뭔가 해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꼭 아버지가 번 돈에 지분이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감춰왔던 얼굴을 보여주더군요. 우리 엄마 나 결혼하고 나서 부잣집 며느리 얻었다고 주변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나 제대로 해드린 것 하나도 없어. 우리 살기도 빠듯해서. 그렇다고 당신이 다정하게 대하기를 해. 아니 뭐라도 하나 더 사와서 챙겨주기를 해. 별거 아니라도 엄마 기분 생각해서 뭐라도 사다 드리고 하면 좋잖아. 내 동생도 옆에서 보고 오죽 답답하면 당신한테 그 말까지 했겠어? 내가 그래서 당신 효도하라고 했지? 내 눈치 보지 말고 챙겨드리라고 월급 알아서 쓰라고 했잖아. 내가 다른 집 아내처럼 생활비 달라고 들들 볶은 적이 있어? 근데 시댁 올 때마다 좋은 소리 한 번에 못 듣고 이게 뭐냐고. 아, 월급 알아서 쓰라고 한 게 이럴 때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였어. 뭐? 누가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래? 당신 아버님이랑 참 많이 닮았다. 그래, 나한테 월급 알아서 쓰고 식구들 챙기라고 선심 쓰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버님이랑 판박이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대단한 뜻 있는 척 하면서 뒤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 조종 잘하는 거 말이야. 아이, 여기서 왜 우리 아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신 식구들 얘기하고 있었어. 아, 당신은 나 모르게 아버님께 돈 좀 받나 보지? 아버님 그렇게 여유 있어도 절대 안 도와주겠다는 이상한 원칙 만들어서 우리 결혼 준비 때부터 모른 척 하셨잖아. 아, 지금까지도 말이야. 왜? 당신 편하게 혼자 쓸 돈 주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셔? 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 아니고 그래도 내 식구들한테는 아낌없이 쓸 것 같은데. 아, 내 친구들도 그러더라. 돈 많은데도 이렇게 인정 없는 분은 처음 본다고 말이야.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우리 아버지 돈이 당신 돈이니? 내가 당신 배경 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돈 쥐고 사람 앞에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차라리 돈 없는 집에 장가 가서 대우라도 받으면서 사는 게 훨씬 나았겠다. 유세는 더럽게 부리고.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남편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내가 아버님 사업 잘 되는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알아보면 답 다 나오게 되어 있어. 괜히 별것도 아닌 사업을 내 앞에서만 잘 되는 척 어깨에 힘주고 계시는 걸 나중에라도 한다면 아버님 체면도 말이 아니겠네. 앞으로 신경 끄고 살아. 우리 아빠 사업은 아빠 몫이고 당신한테 체면 구길 일 절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아빠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냉랭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할 말이 있는지 제가 야근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더니 직원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절 부르더라고요. 그 김서방 말이다. 내가 차 한 대 새로 사주려고 하는데 어떠냐? 네? 갑자기 차를 왜요? 혹시 그 사람이 무슨 말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사위라고 내가 별로 챙겨준 게 없는 것 같아서. 성실한 사람인데 그냥 믿어줘도 될 것을. 김서방은 너무 오래 시험한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기대했을 거 아니냐.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니. 둘이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각자 월급도 관리하고 있고 해서 아빠가 주셔도 애매해요. 나중에 같이 돈 모아서 공동으로 쓰는 시점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뭐라도 해주려고 시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남편놈이 이런 걸 알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남편이 이렇게 큰 걸 받고 나면 감사한 마음보단 더 큰 걸 바라거나 어쩌면 생각하던 것에 못 미쳤다는 소리나 들을까 싶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괜히 뒷골 잡는 일 만들지 말자 싶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아가씨가 갑자기 회사 점심시간에 맞춰서 누구를 소개해주겠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랑 따로 볼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뜬금없이 왜 이러나 싶었죠. 나가보니 심해부될 사람이라며 가족들하고 상견례 하기도 전에 저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언니, 잘 지냈어요? 배고프죠? 전에도 언니 일하는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괜히 방해될까 싶어서요.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저하고 곧 결혼할 사람인데, 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식은 못 올리고 살 것 같아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90도로 깎듯이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아, 네, 편하게 앉으세요. 근데 왜 저를 먼저 찾아왔는지. 아, 우리 상견례 전에 언니한테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네? 부탁이요? 아, 이 사람 말이에요. 여기서 일 좀 하게 자리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실은 이가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오게 됐는데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아, 저 임신까지 한 상태고요. 이대로 갔다간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애까지 축복 못 받고 태어나는 게 되니까. 아, 언니는 알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그게 제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서요. 저도 그냥 직원일 뿐이지. 아,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아, 부탁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찾아온 겁니다. 저도 부모도 없고 고아나 마찬가지인 놈이라서요. 그래도 제가 몸쓰고 이런 건 무슨 일이든 안 가리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시켜만 주세요. 혹시 몰라서 여기 이력서도 갖고 왔습니다. 아이 참, 제가 전달은 해보겠지만 결과는 몰라요. 언니, 잠깐만이라도 좋다니까요. 6개월 일자리라도 하나만 주세요. 네? 아, 예, 일단 알아는 볼게요. 근데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기대는 하지 말고요. 아싸, 살았다. 우리 그래도 인사는 할 수 있겠어.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정사정하며 저에게 매달리는 아가씨를 보니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들까 싶어서 그래요. 같은 여자로서 딱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상하게 그날 아가씨를 보니 쓸데없는 감정이 올라와 이럴 때 힘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인사팀장님을 직접 만나 임시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물어봤고 다행히 아빠도 이 일을 듣더니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서 심해부가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을 한 남편도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해 했죠. 도움을 받고 나니 남편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꺼내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아버님 덕분에 내 동생하고 둘이 살기는 찾았네. 아니다. 둘 아니고 셋을 살린 거지? 곧 애도 태어나는데 일자리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싶었거든. 정말 당신한테도 아버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엄마도 꼭 가서 인사하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릴게. 얼마 안 가서 아가씨 일로 마음을 좋게 쓴 탓인지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는데요. 사실 남편하고 결혼해서부터 계속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순서가 한참 뒷순위로 밀리다 보니 번번이 실망이 컸죠. 이번에도 아니겠지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고 기대도 안 했던 신축 아파트에 당첨이 된 겁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 우리 둘 힘으로 드디어 신축 아파트로 갈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아빠가 자신의 인생을 비춰보며 가르쳐 주셨던 걸 드디어 하나 이뤄낸 것 같아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베란다에 나가서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우린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이 동네도 다 안녕이다. 우린 간다. 아우, 못 살아. 지나가는 사람 다 듣겠어.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 다 들으라고 해. 아주 전국에다가 자랑하고 싶다니까. 아, 난 살면서 복권도 당첨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 그 덕을 나도 같이 보내. 살다 처음 살아본다. 아파트라니. 와, 이 아파트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나 옛날부터 소원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한겨울에 보일러 쫙 틀어놓고 반팔 입고 자는 거였어. 당신은 모르지? 주택에선 겨울에 패딩까지 입고 살았거든. 아이고, 애도 아니고 별게 다 소원이셔. 아, 그리고 아빠가 이사 선물로 냉장고하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 챙겨준 것 같다고 내심 미안하셨던 것 같아. 와, 역시 통 큰아버님. 그럼 완전 새 집에서 다 새 걸로 번쩍번쩍하게 살겠다. 이야, 신난다. 그리고 전 이번에 아버지가 우리 둘을 도와주시는 건 저도 숨김없이 남편에게 미리 다 말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가 남편을 못 믿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라는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아버지가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한 거니 그 진심만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 오해가 풀려서인지 남편도 더는 전처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남편 모습을 보니 저도 티는 못 냈지만 함께 들뜬 마음이었어요. 괜히 하루하루 가는 게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파국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일이 얼마 안 가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상하게 남편과 제가 이사하는 걸 가지고 시댁에서 관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겁니다. 식탁은 무슨 색으로 했니? TV도 기왕이면 좀 큰 걸로 사지. 결정은 한 거야? 언니, 소파는요? 무슨 색으로 했어요? 내 생각엔 조금 밝은 가죽이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천소파는 청소도 힘들다잖아요. 혹시 세척기도 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왜 참견을 하나 싶었죠. 아, 보는 중이에요. 안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 좀 더 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들어가려면 시간 있으니까. 입주 전에 가볼 수는 있는 거지. 그게 언제나 가능하다니? 나도 미리 가서 싹 봐야지. 너희가 아무리 둘이서 잘 고른다고 해도 살림이라는 건 말이다. 경험을 무시 못하는 거야. 오래 해본 사람 말 듣는 게 좋지. 내가 같이 봐준다니까. 언니, 갈 수 있는 날 저한테도 꼭 알려줘요. 알았죠? 아무래도 이쯤에서 제가 확실히 정리를 안 하면 이상하게 들이닥치고 피곤할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선을 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부모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입주 전에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는데 시간 맞추는 게 더 이를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정리되고 나서 오시면 좋겠어요. 아유 참 무슨 말을 못하게 안 해 진짜. 넌 어떻게 잘 되라고 도와주는데도 이러니? 여기저기서 이야기해 주시는 걸 다 듣고 따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서요. 부족하더라도 둘이 경험해 본다 생각하고 이번엔 저희끼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요. 우리 식구만 손님 초대하듯이 남처럼 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나 보태라는 거지 뭐. 입만 갖고 나불대지 말고.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우리가 사고 싶은 걸 사주던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곧 나오려고 하더군요. 이건 참견밖에 더 되나요? 두 사람 말을 들으니 짜증이 나는데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준 덕에 더는 이야기할 일은 없었죠. 엄마도 너도 좀 적당히 전화하라니까. 그리고 우리 둘이 살 집인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나중에 다 보면 될 일을. 벌써 피곤하게 이러냐? 이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지치지. 이 사람도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정신없단 말이야. 제발 그거 들쑤시지 좀 마. 그렇게 시댁 식구 연락을 피하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까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이사 날이 다가왔죠.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한 집을 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래서 좋은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하는구나. 이런 집에선 웬만한 일도 거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까지 들었죠. 남편이랑 저도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거실부터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우리 이삿짐 뒤에 작은 트럭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오늘 이사하는 집이 많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 보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호스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어디다 두면 돼요? 위치부터 알려주세요.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 네? 저희 짐이 아닌데요. 이건 여기 백오동이에요. 여기 맞는데? 맡겨왔어요. 여기 사는 세댁이 왜 안 보여? 여기 누가 산다고 그러세요? 우리 집인데. 그리고 저 처음 보시잖아요. 아이고 참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분명히 이 집으로 보내라고 했다니까요. 확인을 몇 번이나 했는데 나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임신한 세댁하고 빨리 통화해보세요. 우리도 다 함께 있어서 올해는 못 기다려요. 임신한 세댁이요? 정말 임신한 사람 맞아요 사장님? 내가 일 준 사람도 모를까. 돈까지 받았는데 참 이상하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살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자랑하던데. 뭐 사기 같은 거 당한 거예요? 저는 임신한 세댁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머리에 딱 한 사람밖에는 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따져 물어야겠다 싶어서 봤더니 1층에서 이삿짐 옮기는데 정신이 팔려 핸드폰도 집에 놓고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이 끝날 때까지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 얼마나 급했는지 시어머니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똑바로 말하세요. 아이고, 얘 기청 떨어지겠다. 얘기 못 들었니? 아, 아직 못 들었겠구나. 무슨 얘기요? 네 신우가 곧 출산하는데 거기서 지내기가 좀 그래서 쓰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여유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뻔뻔한 말투에 제 말문이 막히더군요. 뭐, 뭘 써요? 이 집을 같이 쓴다고요? 아니, 누가 그걸 정하는데요, 네? 저번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했더니 네가 연락도 피하고 참견하지 말라면서 난리치지 않았어? 시애미한테 빠락빠락 대들면서 말이야. 그래서 너 없이 우리끼리 얘기 좀 했다. 이 집이 어머니 거라도 되나요? 왜 그걸 저 빼고 상의하는데요? 어? 너도 우리 집 며느리로 온 이상 뭐가 생겨도 다 우리 식구랑 같이 쓰는 거요.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기 목구멍만 채우고 살 생각이야? 네가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이 베풀 줄을 모르는데 이게 너도 터부로 살고 그렇게 지내봤죠? 그럼 네 신우가 얼마나 너한테 잘하겠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디까지 갉아먹을 셈이야. 저는 이성을 잃고 제 앞에 있던 신우 짐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에 놀라서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서 있더군요. 그걸 보니까 아, 이 인간도 한패였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보, 그게 일단 애만 낳고 나면 바로 나간다고 했어. 진정하고 일단은.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집 내가 신청해서 된 거야. 이게 네 거라도 돼? 아니면 여기 올 때 모아놓은 돈이라도 보탰어? 게다가 잘난 너희 집에서는 이런 한 푼도 안 보태주고 TV 큰 거 사라는 등 별별 헛소리를 다 하더니 그게 내 돈으로 누리고 살 생각을 했던 거네 그럼. 대체 언제부터 알았냐고. 말 안 해? 아, 한 달 전쯤에 나온 이야기였어. 당신하고 상의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그때 당신도 알아보느라 너무 바쁘고 사실대로 말했다가 나랑도 말 안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와서 설명하려고 했어. 넌 이 문제가 날 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 놈은 저를 속 좁은 인간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이런 식으로 본질을 다 흐려버리고 이상한 감정에 호소하는 게 이 인간의 특기였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힘들게 사는 애들이잖아. 어? 게다가 임신까지 한 상태고 이럴 땐 좀 불편해도 같이 살면서 도와주면 안 돼? 난 당신이 내 동생하고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단 말이야. 저번에 직장 알아봐주고 우리 사이도 얼마나 좋아졌어. 이런 거 당신이 마음 넓게 허락해주면 고마워서 나도 당신한테 더 잘하고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야? 나 속 좁은 인간 취급하고 대충 감정에 호소하면 될 것 같디? 너희 가족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자고 결정 내린 거야. 어? 아, 너무 화내지 말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몇 달만 좀 참아주라. 몇 달 좋아하시네. 여기 너네 식구 떼거지로 몰려와 살 작정이었잖아 지금. 아까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그러더라.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거라고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어? 아니야. 너무 화내지 말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몇 달만 좀 참아주라. 넌 항상 이런 식이지? 능력 없는 놈들이 잘하는 짓을 꼭 해. 뭐? 능력 없는 놈? 아, 당신도 솔직히 운 좋아서 온 주제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나랑 결혼 안 해서 신혼 아니었으면 자격도 없었다고. 내 지분도 여기 있어. 그걸 왜 모르는데? 와, 그렇게 계산했어? 누구 멋대로. 근데 넌 능력도 운도 없는 놈이잖아. 나? 이 집 안 살아도 돼. 너희 식구 내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적금 깨고 그랬을까? 절대 그런 일 없어. 차라리 안 살고 말지.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잠시 움찔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우리끼리 이러지 좀 말자. 여보, 이 집 좀 봐. 우리 얼마나 여기 와서 들뜨고 좋았어. 어? 게다가 신축 아파트에. 여기서 가족끼리 좀 살다가 내 동생 애 낳으면 내보내고 우리 둘이 다시 신혼처럼 살 수 있다니까. 내가 각서라도 받아둘까? 몇 개월이면 참겠어? 말해봐. 원래 1개월이 1년 되고 10년 될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너희 식구 전문이잖아. 이삿날 기다렸다가 일 치는 거 보니까 더 볼 것도 없겠어. 그 빈대 근성이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뱉는지 아주 잘 알겠네. 비, 빈대 근성이라고 했어? 그래. 난 1개월? 1초도 못 참겠어. 0.00001초도 못 있겠다고 이 망할 놈아. 여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이 나오지? 좀만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 제가 시댁 식구를 싸잡아 빈대라고까지 하는데도 어떻게 제 마음을 돌리고 싶었는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앉아 사과했지만요. 그런 말에 넘어갈 리가 없었죠. 최소한 남편도 모르고 있었다면 또 모를까? 온 식구가 저 하나 속였다는 사실에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가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너희 식구 짐까지 싹 다 불질러버리기 전에 조용히 갖고 가.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최소한 너는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네 식구들 뒤에서 이런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걸 같이 그러고 있을 수가 있니? 난 그동안 돈 마련하느라고 그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래서 난 너도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 이 빈대 같은 새끼야 꺼지라고. 전 그렇게 행복 가득한 미래를 꿈꿀 줄 알았던 이삿날 거실에서 혼자 펑펑 가슴을 치고 울면서 짐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온 아버지가 와서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는 저를 잡아서 일으키더군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주며 들썩이는 어깨가 진정이 될 때까지 말없이 보고 있더니 아버지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듯 침착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거 없다. 우리가 그 집 밥줄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제 싹 끊어버리면 돼. 내가 그때 그것들을 받아주길 잘했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너는 모르고 있었을 거다. 너한테 말하면 괜히 그러지 말라고 신경 쓸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심해 부대는 사람 일하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 이후로 네 시동생부터 사돈까지 와서 공장에서 일을 좀 하는 모양이더라.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보단 돈을 좀 잘 주는 편이니까. 그 인간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어려운 집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구나. 좀 딱하기도 하고 그냥 돈 주는 것보다 꾸준히 일자리를 줘서 내가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것들 우리한테 들러붙어서 살궁리하고 있었던 거네. 아빠 피까지 빨아먹고도 남지.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인간하고 이사를 오고. 괜찮아. 이 아버지가 지금부터 다 보여줄 거다. 먹을 땐 신나게 빨아먹어도 사람 잘못 봤어. 다 토해내도 소용없고 평생 후회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때 이력서엔 빼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전 직장에서 문제가 꽤 많았더구나. 네 시누이랑 둘이 직장에서 만난 것도 몰랐지. 그걸로 문제 삼으면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디 가서 일하기도 힘들 거다. 네가 울지 말고 이제 걔들 피눈물 흘리는 것을 봐야지 이거사. 얼른 일어나. 아버지는 여유를 보이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 서서 걸어가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마냥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와 함께 회사에 가자마자 인사팀장님을 불러서 경기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내쫓을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이전 직장 문제를 숨기고 온 것부터 시어머니는 학벌을 조작해서 쓴 게 바로 잡혀서 딱히 어려울 것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곧장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 집 딸인지 잊으셨나 봐요. 이제부터 알려드리죠.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일했던 세 사람. 오늘부로 싹 다 해고입니다. 그동안 저랑 제 아버지한테까지 붙어 있었던 당신들 내 인생에서 없애버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당연히 놀란 시댁 인간들은 저에게 달려와서 빌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식구들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곧 애도 나오는데. 언니, 우리 그 집 안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정말 큰 차도 안 갈게요. 우리 애들 한순간에 백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니, 어? 일단 여기 일만 다니게 해다오. 다른 건 안 바란다. 그래. 난 조용히 정리하고 가마. 네 앞에 평생 나타날 일도 없고 그 집에도 우리 절대로 얼씬도 안 할게. 약속하마. 제발 여보, 너무 독하게 이러지 마. 잘못했어.
갑자기 이러면 우리 절대 못 살아. 내 월급으로는 우리 식구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다 알잖아. 내가 앞으로 당신 뜻대로 뭐든 할 수 있게 할게. 안 보고 살라면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언니, 전 사실 괜찮다고 했어요. 언니가 싫어할 거 다 알았거든요. 얘, 너 미쳤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진짜 언젠 그 집 못 살겠다며. 조용히 안 해. 둘 다 내가 제일 피해자야, 피해자. 엄마랑 너랑 아니었음 그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어. 아, 왜 갑자기 거길 들어온다고 해서 아유, 하여튼간 평생 도움이 안 돼. 어머, 웃겨.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뭐 달래면 될 것 같다면서 네 말 잘 듣는다며. 정말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한 족속들이란 말이지. 어떻게 남의 피 빨아먹을 땐 하나가 되더니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한다고? 하하, 웃기지도 않는다.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네요. 헛소리 작작하고 좀 가세요. 봐서 아시겠지만 이미 가짜 이력서 써서 내신 분들이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알죠? 우리 쪽에서 고소 안 한 걸 다행으로 하시라고요. 빨리 다 같이 꿇고 앉아서 빌어. 뭐해? 잘못했다고 해야지. 여보, 우리 절대 안 가. 이대로는 못 가. 아버님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야? 아니, 내가 한 번만 만나서 사정이라도 해볼 순 없을까? 늙은이가 이렇게 비마. 아오, 일만 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래도 사람 밥줄을 이렇게 가차없이 끊으면 되겠니? 이러니 빈대란 말이 나오지. 확 그냥 태워버려야 하나? 다 나가세요, 당장. 그리고 전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징글징글한 이 인간들을 회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이혼 소송도 시작했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동안 각자 월급 쓰고 돈을 따로 관리해서 복잡할 것도 없었고 아파트만 정리하면 그만이었죠. 그리고 청약으로 들어가게 된 그 집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단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도리어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기초를 다지라고 했는지 그 말뜻을 시댁 인간들을 보며 알았는데요. 하루살이처럼 사는 인간들 인생 망가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자리 하나 없어졌는데 몇 개월도 못 버티고 거지꼴이 됐다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저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생활비 달라고 빌부는 가족들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어디로 숨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 소식 모르냐고 제발 알려달라고 묻는데 묻기지도 않았죠. 아마 누구 하나 희생하고 양보할 마음도 없는 똑같은 세 사람이 따로 빨대 꽂고 살려니 제일 무섭고 끔찍한 존재가 됐을 겁니다. 이혼 후 저는 요즘 경기도로 내려와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일로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은 남자를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말 꿈꾸던 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전남편과 시댁 인간들을 같이 좀 시원하게 욕해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내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